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드디어 북한 김여정에게 찍혀가지고 잘려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경화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문홍장관 아주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평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최장수를 누리면서 5년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오경화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경화 장관, 그러니까 사실 오병세 장관이 떠올랐어요. 윤병세 장관 기억하시죠? 예, 왜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근데 이제 한 4년 정도를 함께 하면서 5년까지 다 그냥 마지막까지 다 할 거다. 그러면서 오병세라는 별칭을 붙였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오경화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세균 총리가 왜 개강 얘기를 했을 때 1차 개각, 2차 개각 뭐 얘기를 하고 뭐 했을 때 강경화 장관은 계속 유임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마평 그런 그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교체 대상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고 실제로 1차가 누구냐, 2차가 누구냐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결국은 강경화 장관은 계속 유임시킬 것이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니까 굉장히 고비가 많았지만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 특히나 또 김정숙 여사가 특히 또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오경화다. 뭐 이런 별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외교안보팀에서도 왕따를 당할 정도로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 NSC가 열렸는데도 안 부를 정도로 왕따를 당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리 주변 4강 외교도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진핑을 불러오려고 그게 됩니까? 스가 일본 총리는 불러오려고 방안을 그렇게 해갖고 지금 액을 복구하고 있잖아요. 위치가 바뀌어갖고. 그런데도 지금 되는 게 없어요. 뭐 미국하고도 서먹서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김정숙이가 그렇게 총애하는 이유가 뭔가요? 관광지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하고 맛있는 음식점 소개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러게요. 외국 나갈 때. 저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또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논란이 커질수록 사실은 또 신임한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다독거립니다. 그런데 사실 강경화 장관과 관련해서는 사실 진짜 홍보 외에는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뭐 제3세계라든지 이런 또는 뭐 유럽의 뭐 국가들 나가서 남북 관계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응원해 달라. 이거 얘기하러 다니는 외교 활동, 이게 외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관광공사 사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많이 오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그래서 전에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는 인형에 불과하다 그렇게 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은 인형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윤핵 교육부총리도 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여성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형이라는 표현에서 괜히 또 이렇게 이 논란을 또 일으키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딱 이 정부가 남성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남성 장관들도 사실 뭐 빛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박능구 장관 보세요. 온갖 설화가 다 있고 또 보건 전문 이 전문가들이 모두 다 아니 박능구 장관이 도대체 아는 게 뭐냐? 그 설화나 계속 일으키고 있고. 그러니까 딱 그런 식의 어떤 인형 같은 그런 이 능력 없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은 개각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할 정도로 지금 새해에도 잘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때 아닌 복병이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네. 정말 무서운 사람은 김여정이 아닙니까? 김여정한테 찍혔다 하면은 그날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남북 교류협력사무소도 폭파해버리는 거 못 봤습니까? 그렇죠. 예. 그 한마디 하면은 우리 정부가 그대로
막 벌벌 기면서 듣는다면서요. 그런데 김여정이가 최근에는 거의 활동을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8일 날 남조선 외교장관 강경화 망언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담화문을 냈어요. 네. 자, 뭐라고 한 거예요? 네네. 저 조선중앙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길진 않습니다. 네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와 김여정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뭐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긴 표현이 나올 수 있나 굉장히 신박한 표현들인데요. 강경화가 주제 넘은 평을 하면서 내뱉은 말이 보도가 되었다. 앞뒤 계산 없이 망언을 쏟아내고 있고 이게 북남 관계가 스산한 냉기를 이렇게 그 북돋우고 싶어서 몸살을 앓는 모양이다. 두고두고 기억해서 계산해 주겠다. 뭐 요지만 제가 뽑았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주제 넘은 평을 내뱉은 말을 구체적으로 다 들었다. 정확히 들었으니까 두고두고 기억하겠다. 아마도 정확히 계산해야 할 거다. 이 북한에서 이 계산 얘기가 나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아, 그렇죠. 이걸 끝까지 따져서 뭐 내놔라 아니면 뭘 잘라라 뭐 해라라고 받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강경화는 계산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붙어 있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풀어보고자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방안을 그렇게 목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좀 뭔가 이렇게 김정은을 달랠 수 있는 뭐 카드 같은 말이라도 헐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스산한 냉기를 남북관계에 불어 넣기 위해서 몸살을 앓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명을 아주 직격을 했다 건다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방역이 말이죠. 바꾸지 않을 수가. 그게 강경화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런 거예요? 아, 강경화 장관이 뭘 얘기했냐면 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회라는 그런 그 컨퍼런스입니다. 거의 제일 섹션에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돼서 국제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의 퍼포먼스에 참여해서 이제 연설을 했나 봅니다. 근데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한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이제 평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 대응 지원 제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반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그걸 고리로 해서 어떻게든 좀 풀어나가려고 우리가 저기 주겠다. 뭐 방역과 관련된 진단키트도 주고 또 백신 나오면 백신도 주겠다. 백신 즉 국민한테도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백신 주겠다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여정 확 지금 이 빡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통제하는데 이건 좀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존심 북한이 상하지. 지금 코로나 없다고 하면서도 국경까지 막고 막 통제하는 거니까 사살해버리잖아요. 그 국경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상한 상황 아니냐. 말이야 바른 말이냐. 강경화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틀린 말은 아닌 북한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이고 아주 톱다운 방식으로 지금 일을 대처를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근데 위에서 막 내리 찍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이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집단 아닙니까? 감히 지금 김정은이가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그냥 전력 투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강경화가 찬물을 확 찌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최고 존엄이 없다 그러면 없다고 그냥 고개 끄덕이면 될 거를. 아니, 김정은이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기 없다. 확진자가. 근데 확진자가 없는데 왜 통제하니? 이렇게 지금, 이상하다, 너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말해줬으면 바른 말이지. 북한답게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만들었다는 그게 제일 글쎄요, 저쪽을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북한이 뭐가 어떻게 됐길래 북한답다 우리가 노무현스럽다 무슨 문재인스럽다 하면은 문재인답다고 뭐 그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인 게 아니 그렇게 지금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건 한 나라만 통제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이번 이 세션의
의미가 뭐냐면 전 세계가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런 백신이 나왔을 때 공공재로 여겨야 된다. 이걸 그 한 국가만의 어떤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럼으로써 각각의 어떤 그런 그 이 제3세계라든지 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팬데믹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사실 의미로서 이 컨퍼런스를 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북한이 혼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서 우린 아무도 없어. 우리만 잘 통제할 거야. 뭐 이런 태도가 사실은 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아마 전체적인 세션의 어떤 내용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절제된 언어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강경화 장관으로서는 아니 조금 그러지 말고 함께 이렇게 글로벌 그 팬데믹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해라 이런 의미로 아마 얘기한 건데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상하지. 어쨌든 최고 존엄 김정은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폄훼한 거 아닙니까? 폄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문재인도 개각 명단에서 뺐다가 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니 교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아니 이유가 지금 보세요. 김정은이가 한마디 한 게 뭡니까? 지난 6월에 전단 살포 그거 법도 만들고 이런 일을 다시 하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김여정이가 그랬죠. 김여정이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오늘 대북 전단 처벌법을 포함한 남북관계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겁니다. 통과될 거죠. 거기다가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여정이가 계산을 정확히 하겠다는 강경화를 어떻게 살려두겠습니까? 남북관계 완전히 이게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금 김여정이가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경고를 엄히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알아서 기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경화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한테는 뭐 이렇게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귀 보드라운 얘기, 쓴소리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밥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강경화 아닙니까? 아무 하는 일이 없는 사람 보고. 되게 이제 뭐 우리 어디 해외 또 정상회담이라고 해갖고 놀러 갈까 뭐 이런 얘기 뭐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대북 그 전단과 관련돼서 6개월 전에 김여정이가 나타나서 딱 한마디 한 게 지금 오늘에서 그 이 법이 통과되는 거를 지켜본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 똑같이 대북 전단법과 관련된 것과 똑같이 강경화도 계산에 들어간다면 강경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참 서글픕니다. 북한에서 한마디 한 게 법으로도 통과되고 북한에서 한마디 한 게 장관까지도 그 안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리어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그러니까 강경화의 발언을 핑계로 해서 우리 정부를 더 옥죄겠다 뭐 이런 계산도 있는 어떤 상황이라면 도리어 더 비참한 건요. 더 비참한 건 이 얘기 나온 이후에 강경화가 막 엎드려서 막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또 변명을 하고 변명을 할까봐 그게 더 참담합니다. 차라리 자르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되면서 자를 수 있지만 강경화를 계속 유임시키기 위해서 야 북한에 한마디 좀 해갖고 강경화가 만약에 내 뜻은 그게 아니었고 방역은 진짜 철저하게 잘하고 있고 이게 끔찍한데요. 어쨌든 강경화 운명도 입을 좀 잘못 놀렸는지 또 정확히 이 얘기를 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여정한테 찍혀가지고 경각지경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왕에 지금 강경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김정숙 여사 부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김정숙 여사는 그분이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뭐 권력 1인자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인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뭐 중요한 인사는 김정숙의 입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시중에 있었는데 최근에 무슨
비서실장 인사 개입설은 또 뭡니까? 네,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예.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또 우윤근 대사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라는 그런 함합평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차기 비서실장에 뭐 오르내렸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가 김정숙 여사가 우윤군 러시아 대사의 부인과 그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 부인과 만나서 환담을 했고, 거기서 김정숙 여사가 우윤군 대사 부인을 설득을 했다. 비서실장으로 설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심스러운 뭐 건 만난 것은 만났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과 관련해서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예, 표현했나? 그렇죠. 예. 그렇게 보도가 됐을 겁니다. 뭐 가깝다면서요, 서로. 뭐 예. 카톨릭 신장과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이전부터 사실은 뭐 그 부인들의 어떤 모임에서 우윤군 대사 부인과 뭐 이렇게 함께 담소를 나누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건 알려졌어요. 관계가 좋다. 그러니까 뭐 친한 사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의혹을 삼은 건 이겁니다. 사실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보도가 최근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유쾌한 정숙 씨, 그래갖고 굉장히 마케팅의 어떤 전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눔 행사에서 원래 이 청와대에 나눔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하면, 이렇게 이 티타임 같은 건 하잖아요. 네. 그럼 본 행사 하기 전에 티타임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본 행사를 가는데, 김정숙 여사가 먼저 나와서 단체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서 이제 입장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입장을 못하고 저 밭에서 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탁현민이 가갖고, 여사님, 저 대통령 와 계십니다 하니까 호들갑스럽게 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얘기를 끝내고 달려가서 팔짱을 끼고 입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또 이제 유쾌한 정숙 씨가 다시 뭐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또다시 김정숙 여사의 그 발동이 진짜 뭔가가 발동이 된 거죠. 김정숙 여사의 본색은 지난번 기생충 영화 거기 봉준호 감독이랑 그 출연자들 제작진들 불러서 판대소하면서 목을 젖히고 웃는 모습 바로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비난의 어떤 소리를 들었으면 그렇습니다. 자숙을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도 전 그 기절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류를,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 마케팅을 하다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올 1년 내내 김정숙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태풍인가요? 한 번 뭔가 왔는데, 원래는 그런 거 다 그날로 보도합니다, 거의. 근데 사흘 후인가요? 슬쩍 왜 사진 하나만 이렇게 흘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과는 좀 다른 그런 기류다를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런 어떤 김정숙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섰습니다. 한 가지 제가 느낌이 의혹 있는 게, 근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거나 뭐 징계를 했다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류가 그런 아니다라는 부인 정도로 지금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김정숙 여사가 노영민 비서실장 또 우영군 러시아 대사의 부인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 이것은 같은 또 카톨릭 신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모임들을 가졌고 그랬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것이 알려진 것만 그런 것이지, 자칫 김정숙 여사가 주요한 인사들의 부인들과 모임을 갖고 어떤 정치적 문제까지도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죠. 하나의 신뢰가 예.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해서 그 부인들 모임, 그게 온로비 사건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김대중 정권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
그렇습니까? 꺾이건 네. 그런 계기가 됐어요. 지금 4년 차죠. 똑같이. 지금 예. 4년 차에 올로비 사건이 제일 바로 그겁니다. 신호탄이 됐어요. 예. 맨 처음 레임덕의 신호탄.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레임덕 얘기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사본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김홍거까지 김홍거까지 간 거죠. 간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계속 급락하게 된 첫 번째 단추였거든요. 적극적이고 유쾌하다 영부인이 그것과 나댄다라는 것과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면요. 꼭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완전 정반대가 아니에요. 같은 사안을 두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이것은 민심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주 유쾌하다가 나댄다로 그 즉시 변화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상 굉장히 거리를 두고 사실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다라는 거죠.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이런 소문까지 나돈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궁지에 빠져 있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청와대에서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김정숙 여사가 더욱 처신에 주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